안녕하세요. 성공한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이래.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요, 운동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부업을 사업으로 하게 된 건 어찌 보면 주짓수라는 운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제 기를 보시면은, 기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만두기죠. TV에서만 보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두기,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제가 돼버리니까 참 사람 일 모르겠다, 인생 참 모르겠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현실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제 길을 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냥 이것도 내 삶이구나 하면서 그냥 이게 익숙해졌죠. 너무 번외로 빠졌는데, 저는 주짓수를 201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14년 겨울에. 저희 그 회사에 주짓수를 하시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주짓수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딱 그때 타임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제가 회사를 12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이제 12, 13, 14 딱 3년 차가 되는 시기였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맞벌이 부부여서 와이프가 밤에 늦게 왔거든요. 매장을 운영하는 일이어가지고. 그럼 저는 회사가 이제 6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뭐 TV 보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간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애기도 없었고 와이프도 없으니까 퇴근하고 나서 야근하지 않는 시간 날에는 그 시간이 뭔가 공허하고 할 게 너무 없고, 동기들이나 뭐 회사 사람들하고 술 먹는 것도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런 시기에 제가 그 선배의 얘기를 듣고 주짓수를 그 회사 근처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아시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태어나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특히 구기 종목은 진짜 못해요. 축구, 족구. 그래서 군대에서도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뭐 몸도 약하고, 몸무게도 한 60kg대였는데 결혼하면 살이 좀 찌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80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나오고 숨을 막 못 쉬고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주짓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가다가 이거 좀 안 맞는구나, 뭐 약간 그런 것도 들고, 왜냐면은 가서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몸도 약하니까 맨날 뭐 탭이나 치고 사람들한테 민폐 하나 끼치고, 그때가 이제 흰띠였죠.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고 느낀 건 뭐냐면은, 저희 관장님이 몸이 엄청 왜소한 거예요. 그리고 안경 쓰고, 밖에서 봤을 때는 저분이 운동할 몸인가? 남자들끼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싸움이나 이런 거. 그냥 아주 진짜 지극히 평범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짓수 하는 모습을 보면은 블랙벨트시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한 20년, 10몇 년, 20년 되셨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반전 매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운동 등치 크고 이러지 않아도 저렇게 주짓수라는 걸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르겠다, 판단 못하겠다 하면서 그런 건 있었지만 사실 깊이 빠져들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죠.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딱 제가 한 만큼 평가 못 받는 거?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약간 아부나 이런 걸 잘 못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업무하는 거에 플러스가 돼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약하니까 업무만 잘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다 보니까 내가 관장님하고의 그런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물론 중요한데, 사회생활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 그 자체였어요. 운동을 잘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잘하면 그냥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아부를 해가지고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걸 열심히 하면 운동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거, 그런 건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운동하면서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흰띠를 거치면서 몇 년의 이제 시간, 2년 정도 흰띠를 달았거든요. 1년 6개월인가 2년 정도? 어찌됐건 내가 뭔가를 꾸준히 1년 이상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죠. 왜냐면 태어나서 몇 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본 게 없어요, 제 삶에서.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블루벨트로 승급도 했죠. 그때는 엄청 기뻤어요. 그 전에 제가 손가락 힘줄, 시합 나가서 힘줄이 끊어지기도 했죠. 별일을 다 겪은 거죠. 태어나서 손목 관절이나 몸 전체에 다칠 일이 1도 없죠. 왜냐면 위험한 일을 전혀 안 하고 회피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2년 이상 해보니까 이렇게 승급도 해보고. 근데 이제 이 승급을 했을 때 또 많이 다친 거예요. 손목도 다치고 어디도 다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무리가 와서 힘만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하고 했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힘을 흘리는데, 저는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그 힘을 온전히 받아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이렇게 다쳐서 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뭐 또 중간에 뭘 한다고 해가지고 주짓수를 더 잘하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발목도 이제 힘줄이 찢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수술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루 시절에는 주짓수를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름 좋은 이미지였어요. 왜냐면 남자들끼리 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도 또 열심히 했던 편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줬는데, 나중에는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느껴지는 거?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퍼프를 달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시합을 한 해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시합을 진짜 많이 나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낮에 회사 일하고 무조건 주짓수만 했어요. 그리고 매일 도장도 5번씩 나가고. 거의 몰입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16년, 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시작해서 수많은 고비를 거쳐서 이제 이 시기까지 온 거죠. 그 사이에 회사의 이제 패턴을 아니까 일을 열심히 했지만 또 일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배움도 얻게 되고, 일 잘해서 승진하는 것보다 뭐 사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공기업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화합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갈증이 나고 뭔가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게 되고, 팀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울리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조직문에 좀 약간 안 맞는 느낌도 들고. 근데 운동은 제가 못해도 매일 조금이라도 하면 성과라는 게 있잖아요. 시합 나갔을 때 뭔가 성취감으로 메달도 따오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씩 인정도 해주고, 이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더 많이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 주짓수랑 회사는 그만두고 주짓수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주짓수는 이제 이렇게 브라운 벨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도장에서는 관장님하고 블랙벨트 형님 한 분 빼고는 제가 두 번째가 됐어요. 띠로만 봤을 때 두 번째가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오래 남으면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항상 꼴찌였고, 나이를 떠나서 주짓수에서 막내였고, 못하기로는 둘째가라 서럽게 못했고, 다치기도 엄청 많이 다쳤고, 시합도 한 해에는 많이 나가기도 했고, 결국 제가 도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띠가 된 거죠. 제가 이 주짓수를 그렇다고 막 국가대표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못해요. 솔직히 잘 못해요. 도장에서 그냥 오래 다닌 사람 치고 그냥 이렇게 정도? 근데 이거를 부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시작도 엄청 미약하죠.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다고 꾸준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처럼 재벌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10몇 년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대표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동네에서 그 정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에 몇백 명이 이 자리에 있다 다 지나갔거든요. 제가 오래 다니고 승급식 참여하고 그러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업도 마찬가지로 쭉 하시다 보면 재벌이 되진 못하지만 동네에서 밥은 먹고 살 정도가 되는 느낌처럼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저랑 가족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수준의 연애 몇십억 정도? 그래, 월에 몇천 정도 수입? 이거는 오랫동안 그걸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구독자 이벤트로. 근데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도 신사임당 영상 보고 시작을 했는데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하다가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많이 그만두셨더라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어떤 분야든 꾸준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거 된다라는 확신은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지금 주짓수도 10년 이상 해보고 이커머스도 제가 21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1, 22, 23, 24, 25년 차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찌됐건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부업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든 거죠. 처음에 제가 너무 주짓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흰띠나 블루벨트 때는 이렇게 스파링 할 때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엄청 세거든요. 근데 만약 그때 제가 너무 잘했는데 뭐 저보다 낮은 띠한테 막 스파링에서 딱 몇 번을 지고 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업도 초반에 너무 갑자기 어떤 기술적인 걸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성장이 더디거나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빨리 성장을 이루니까 그때만큼 안 되면은 패닉이 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미약하지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메일이 쌓이면서. 얼마 전에 세미나 들었을 때, 주짓수 세미나 들었을 때 한 20년, 30년 하신 사범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한지를 한 장 한 장 매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그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금방 지나가는데 오늘도 벌써 지나갔어요. 벌써 밤이 됐어요. 근데 오늘도 전 뭘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향성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그럼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짓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누구를 뭔가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보다 상대방을 받아주면서 물 흐르듯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관장님이 수업할 때 그런 내용들도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 어떤 뭔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핵심적인 거. 옛날에는 안 보였던 거. 옛날에는 겉에 있는 것만 보였던 거. 돈 버는 걸로 치면 돈을 버는 방법들만 봤는데 지금은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는 느낌이 주짓수에서 지금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았던 거죠. 근데 부업도 내가 어떤 거에 하나 꽂혔을 때 그거를 진짜 깊이까지 한번 가면 꾸준하게 매일 한 질 한 장 한 장 쌓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10년 정도 잡거든요. 지금 이커머스도 한 10년 정도 하면 딱 물건 봤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팔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지금은 살짝 보일까 말까 하는 거고 그게 다 보이면 사실은 지금 규모가 더 커졌겠죠. 근데 그렇다라는 사실은 이 주짓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10년 이상 뭘 한 게 생기니까. 부업도 지금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행해서 조금만 더 오래 해보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저는 주짓수로 인해서 기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단단해지고 좋아졌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멘탈이 강해서 회사에서 너 나가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강도로 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했을 때도 이 멘탈로 미리 이렇게 흰띠부터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주짓수가. 근데 부업도 제가 그렇게 세팅을 했었잖아요. 마지막에 회사를 휴직하기 전에. 그때 당당하게 네, 휴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여기서 얻은 경험과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주짓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론은 어떤 거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몇 년을 한다면 그것만 계속 그러면은 분명히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가할 게 마찬가지예요. 이커머스도 오랫동안만 하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종이를 이제 한 장 한 장 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이를 한 장 한 장 바닥에 쭉 길게 깔아만 놓으면 발전이 없어요. 쌓이면 산이 되지만 깔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커머스도 오늘 만약에 제품을 올렸어요. 그래서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를 해서 올렸어요. 광고를 돌렸어요. 그럼 내일 되면 뭔가 다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업체 거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 그걸 봤더니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바꿔보고 그리고 또 다음날 결과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지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오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일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만 하면 그건 또 변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방향성까지 맞다고 치면 매일매일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무조건 오늘이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주짓수 이거 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도 엄청 많이 봤어요.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고 어떤 선수 잘한다 그러면 저랑 좀 결에 맞는 선수는 가서 기술 세미나도 듣고 또 관장님한테 과외도 받았어요.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래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에서 그냥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기까지는 최소한 이런 거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일어난 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오늘 좀 얘기가 막 중구난방 길긴 했지만 어찌됐건 부업도 이 메커니즘이 똑같고 이게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뭐 쇼츠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쇼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든 그게 뭐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프라인 장사를 잘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분야에 이렇게만 하면 다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데 그게 매일 어제보다 나은 발전이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잘 되실 수 있다. 성공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주짓수 영상은 흰띠부터 스파링을 보시면 제가 성장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상이니까 그걸 보시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